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료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온계로 입안의 온도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실제로 감각되는 온도로서 실감 온도라고 한다. 3. 온도,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4. 상대 습도 100%일 때의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이다. 이 문제는 2009년, 12년, 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료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안의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 감각 온도를 말하죠? 그렇죠?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온도 2. 습도 3. 복사열 4. 공기 유동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온도, 습도, 대류는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지만 복사열은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렇죠? 차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폐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가까울 때 차폐 효과가 크다. 2. 헤어드라이어 소음 때문에 전화음을 듣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3. 유의적 신호와 배경소음의 차이를 신호소음비로 나타낸다. 4. 차폐 효과는 어느 한 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차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차폐 효과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공존할 때 낮은 음이 강한 음에 가로막혀 감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2.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4번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한 작업을 말하죠. 5dB 증가 시마다 노출 시간은 2분의 1배 감소하죠. 그렇죠? 국내 규정상 1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이 몇 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1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은 충격 소음의 강도는 140dB이죠. 노출 횟수가 1000일 때 충격 소음의 강도는 130dB, 노출 횟수가 만일 때 충격 소음의 강도는 120dB이죠. 음압 수준이 60dB일 때 1000Hz에서 순음의 폰의 값은 이 문제는 2011년, 18년,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00Hz에서 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000Hz에서 1dB은 1폰이므로 1000Hz에서 60dB은 60폰이겠죠? 정답은 2번 60폰. 경보 사이렌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음압 수준이 140dB이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의 강도는 얼마인가? 1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의 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D1 거리에서 음압 수준 데시벨 1이 주어졌을 때 D2 거리에서 음압 수준 데시벨 2를 구하는 공식은 데시벨 1 마이너스 20 로그 D1분의 D2. 문제의 조건에서 10m 떨어진 곳의 10m는 D1. 그때의 음압 수준 140dB은 데시벨 1이죠. 100m 떨어진 곳은 D2가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데시벨 1 140 마이너스 20 로그 D1 10 분의 D2 100 계산하면 120dB. 정답은 3번 120dB이죠?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음압 수준은 역비례한다. 동일한 소음원에서 거리가 2배 증가하면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 정도 감소하는가?
음압 수준 데시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거리에 따른 음압 수준을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데시벨 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20로그 D1분의 D2죠? D1이 1일 때 데시벨 1이 1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2배 늘어났으므로 D2는 2. 공식에 대입하면 데시벨 1 1 마이너스 20로그 D1 1분의 D2 2 계산하면 마이너스 5.02 데시벨. 거리가 2배 증가했을 때 음압 수준이 감소하는 정도를 물어봤으므로 데시벨 1 마이너스 데시벨 2를 하면 데시벨 1 1 마이너스 데시벨 2 마이너스 5.02 계산하면 6.02 데시벨이죠. 정답은 3번 6 데시벨 정도 감소하죠. 작업장의 설비 세대에서 각각 80 데시벨, 86 데시벨, 78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을 때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합성 소음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합성 소음도 구하는 공식은 10 곱하기 로그에 10의 10분의 L1 플러스 10의 10분의 L2 플러스 점점점 n개가 있다면 10의 10분의 ln이 되겠죠? 여기에서 L은 각각의 음압 수준을 의미하고 n은 발생되는 음압의 개수죠. 문제에서는 설비 세대의 소음이므로 n은 3이 되겠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10 곱하기 로그에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 80데시벨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86데시벨 플러스 10의 10분의 세 번째 소음 78데시벨 계산하면 87.5데시벨. 정답은 3번 약 87.5데시벨이죠. 세계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 공정은 100데시벨에서 1시간, 2 공정은 95데시벨에서 1시간, 3 공정은 90데시벨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90데시벨에 8시간 노출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하며 5데시벨 증가할 때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 총 소음량 TND와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소음량을 구하는 공식은 1일 노출 기준분의 실제 노출 시간을 각 공정의 개수만큼 합해서 계산하죠. 문제에서 3개의 공정이므로 n은 3이 되겠고 노출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90데시벨에서 8시간 노출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0데시벨일 때 8시간, 5데시벨 증가할 때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므로 5데시벨 증가한 95데시벨에서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므로 4시간이겠죠? 95데시벨에서 5데시벨이 증가한 100데시벨일 때 노출 기준은 4시간에 2분의 1, 2시간이겠죠? 1 공정은 100데시벨에서 1시간이므로 100데시벨의 노출 기준 2시간에 실제 노출 시간 1시간 플러스 2 공정은 95데시벨에서 1시간 이므로 95데시벨에서 노출 기준 4시간 분의 1 플러스 3 공정은 90데시벨에서 1시간 90데시벨에서 노출 시간은 8시간이므로 8분의 1 계산하면 약 0.88 소음 설계의 적합성은 TND가 1보다 작으므로 적합하죠? 정답은 2번 TND가 0.88 적합성은 적합. 습구 온도가 23도씨이며 건구 온도가 31도씨일 때의 옥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0.85 곱하기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죠. 문제의 조건에서 습구 온도가 23도이므로
0.85 곱하기 23 플러스 건구 온도가 31도이므로 0.15 곱하기 31 계산하면 24.2도씨. 정답은 3번 24.2도씨죠? 건구 온도 30도씨, 습구 온도 35도씨일 때의 옥스퍼드 지수는 얼마인가?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0.85 곱하기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 문제의 조건에서 습구 온도는 35도씨, 0.85 곱하기 35 플러스 건구 온도는 30도씨, 0.15 곱하기 30도씨. 계산하면 34.25도씨죠? 정답은 4번 34.25도씨. 건습구 온도계에서 건구 온도가 24도씨이고 습구 온도가 20도씨일 때 옥스퍼드 지수는 얼마인가?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옥스포드 지수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0.85 곱하기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 문제의 조건에서 습구 온도가 20도씨, 0.85 곱하기 20 플러스 건구 온도가 24도씨, 0.15 곱하기 24 계산하면 20.6도씨. 정답은 1번 20.6도씨죠?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 흑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경우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로 구하죠.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의 경우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로 구하죠. 문제는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 흑구 온도 지수 공식이므로 정답은 2번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자연 습구 온도 20도씨, 흑구 온도 18도씨, 건구 온도 30도씨일 때 습구 흑구 온도 지수는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문제에서는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경우이므로 옥외에서의 습구 흑구 온도 지수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로 계산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20도씨 20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18도씨 18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 30도씨 30 계산하면 20.6도씨. 정답은 1번 20.6도씨죠? 물질 내 실제 입자의 진동이 규칙적일 경우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다음 중 통상적으로 초음파는 몇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말하는가? 통상적으로 초음파는 몇 헬츠 이상의 음파를 말하는가? 2번 2만 헬츠 이상의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로 초음파라고 하죠? 그렇죠? 소음 방지 대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음원에 대한 대책 2. 수음자에 대한 대책 3. 전파 경로에 대한 대책 4. 거리 감쇄와 지향성에 대한 대책. 이 문제는 2013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음 방지 대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번 소음원에 대한 대책이죠. 해설에 소음원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소음원의 통제, 소음원의 격리, 차폐장치 및 소음제 사용, 배경음악 및 음향 처리제 사용, 저음 기계로 대체, 소음 발생원의 제거하거나 밀폐, 방음 보호구 사용 등이 있죠.
다음 중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소음원의 통제 2. 소음의 격리 3. 소음의 분배 4. 적절한 배치 소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소음의 분배는 소음 방지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소음 발생에 있어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설비의 격리 2. 적절한 재배치 3. 저소음 설비 사용 4. 귀마개 및 귀덮개 사용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 기마개 및 기덮개 사용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죠?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소음 문제의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저소음 기계로 대체한다. 2. 소음 발생원을 밀폐한다. 3.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4. 소음 발생원을 제거한다. 소음 문제의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방음 보호구 착용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음원에 관한 대책은 아니죠? 그렇죠? 다음 중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진동 부분의 표면을 줄인다. 2. 소음에 적응된 인원으로 배치한다. 3.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한다. 4. 벽, 천정, 바닥에 흡음재를 부착한다.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소음에 적응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위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위험 처리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1. 컴바인 2. 리덕션 3. 심플리파이 4. 리어레인지 이 문제는 2014년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험 처리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해설의 위험 처리 기술을 살펴보면 위험 회피, 위험 제거 감축, 위험 보유 보류, 위험 전가가 있죠. 2번 리덕션 위험 감축이죠. 다음 중 위험 관리에 있어 위험 조정 기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책임 2. 위험 감축 3. 보류 4. 위험 회피 위험 조정 기술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위험 감축, 보류, 회피는 위험 처리 기술이지만 1번 책임은 위험 처리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큐텐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1. 고온 스트레스 2. 한랭한 작업장 3. 중량물의 취급 4. 분진의 다량 발생 Q10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1번 고온 스트레스는 Q10 효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